가렴주구, 가혹할가, 거둘렴, 벨주, 구할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혹한 세금,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첫 번째, 대표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거래하시면 가지입금이 발생될 일이 거의 없죠. 다 세금 계산서 100% 띄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가지입금이 발생합니다. 가지입금 뭡니까? 법인에서 돈이 나갔지만 유출됐지만 회계증빙이 적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증빙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증빙이 안 된 거. 그러면 세무당국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다 대표님이 가져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의 그만큼 책임이 크는 거죠. 가지입금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가지입금, 특히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에 대해서 계산해서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인정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보통은 그 당좌대출이율 4.6%로 가지입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보면 대표님 법인세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상여처분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늘어나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대표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 나중에 회사 접을 거라고. 네. 만약에 회사에 10억 원이라는 가지입금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폐업했어요. 이 10억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상여로 처리되면 10억에 대한 세금은 얼마입니까? 최고 세율이 몇 프로죠? 현재 46.2%. 얼마입니까? 4억 6,200만 원을 대표님이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입금은 뭐라고요? 회사가 망해도 갚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원의 퇴직금, 대표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보통 가지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 된다. 2015년 12월 30일 이후로 임원 퇴직금에 대한 실제 중간정산은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대표님들께서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요? 2015년 12월 30일부터 막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서 가지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이제 쉽다 어렵다? 어렵다.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지입금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급여를 올려서 급여로 갚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세 번째, 배당을 해서 또 그걸 통해서 가지입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고요. 만약 회사에 대표님께서 특허가 있는 경우, 이 특허는 누구 명의입니까? 네, 법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 특히 CEO 명의의 개발 특허가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뭘 해서? 평가를 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이걸 다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 부분 가지고 가지입금을 상환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자사주라는 건 뭡니까? 대표님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익 소각을 한다거나 감절을 해서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무적인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설계에 대한 겁니다. 아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대표님, 급여 설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소득세 때문에 급여를 잘 못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근무하지 않는데 그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가지고 그걸 또 가지금을 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속된 말 전문 용어로 뺀다고 하죠. 네, 세 가지밖에 없죠. 급여, 배당, 퇴직금밖에 없습니다. 먼저 급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제가 가지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급여를 올려서 일부를 가지금 상환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표님들이 소득세 많이 나오잖아. 소득세 다 40%, 50%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급여 구간이에요. 연봉 3,600, 6,400, 1억, 2억, 4억인데 한번 1억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억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보시면 16.9%입니다. 그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쭉쭉 받으면 실제 실효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1.6%.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연봉 1억을 책정하셔도 실제 세율은 11.6%밖에 안 냅니다. 물론 여기에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 인상은 있습니다. 예. 그래도 20%는 안 넘어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비용이에요. 지금 뭡니까? 대표님의 급여를 올리시면 소득세는 올라가지만 법인세는 떨어진다. 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억 5천, 법인세 22% 되는 구간에서 대표님의 급여는 1억 5천까지는요, 대표님, 소득세로 올라가는 것과 법인세가 떨어지는 걸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대표님답게 급여를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표님들도 이러십니다. 대표님도 급여 안 받는데, 얼마 안 받는데, 나만 어떻게 급여를 이렇게 올리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급여를 인상시키는 거는 아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대표님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가지금을 해결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솔직한 말씀으로 비자금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다양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좀 현실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안 되면 상법상 모든 책임들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표님한테 있습니다. 대표님 다 연대보증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급여를 좀, 물론 회사가 어려운데 급여를 올리면 안 되겠죠. 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좀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일정 구간 내에서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 배당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배당을 합니다.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0%가 배당을 안 합니다. 첫 번째, 배당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막연하게 알고 계시죠. 물론 최근에 대표님들은 많이들 배당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배당에는 대표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기 배당. 이게 언제 합니까? 3월 달에 하는 거죠. 정기 주주총회에 열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보통 배당은 이제 균등하게 주식 비율대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 대표님 알고 계셔야 될 게 중간 배당입니다. 중간 배당은 뭡니까? 정기 배당 이외에 한 번 더 이사회를 열어서 또는 주주총회 열어서 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할 수 있다. 1년에 일반적인 중소기업 배당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2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중간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놔 있습니까? 네,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급여만 설계하는 경우에 급여 2억. 근데 여기는 급여와 배당을 함께 설계하는 겁니다. 급여가 4천만 원, 예, 배당은 1억 6천. 근데 여기 배당은 4명 1인당 4천만 원씩 배당하는 걸로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절세효과, 배당소득세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법은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나 이런 상속세, 절세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급여 2억을 받는 거는 실제 세금 효과가 한 52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급여와 배당, 이 배당에는 다른 게 아니죠. 대표자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인당 4천만 원씩 배당한다는 건 전제 조건입니다. 네. 미리 주식이 대표님과 배우자, 자녀 2명한테 나눠져 있다는 전제예요. 있었을 때는요, 3,3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급여만 설계하는 경우와 급여와 배당을 같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실제 세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3,8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급여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설계하셨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이 왜 줄어들까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다 인별과세예요. 예를 들면 급여로 1억 가져갈 바에야 배당으로 4명이 2,500, 2,500, 2,500, 2,500 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뭡니까? 내가 혼자 가져갈 거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표님, 제가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겁니다.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림상으로 나와 있으면 법인 대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 배우자한테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세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억.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대표님의 주식을 배우자한테 평가를 해서, 주식 평가를 해서 배우자한테 6억 원어치 주식을 준 다음에 이 배우자한테 준 주식을 다시 회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매입을 한 다음에 그러면 대가를 지급하겠죠, 대가를. 6억을 줄 거 아닙니까, 6억. 회사가 자사주로 6억 원어치 주식을 샀으니까 당연히 6억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분은 어떤 자금이 생깁니까? 6억 원이 생기는 거고, 그럼 회사가 자사주로 6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감자나 소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자라는 건 뭡니까? 자본금을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소각.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